주식승천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 말 많고 탈 많았던 1월 옵션 만기를 아주 무사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들도 솔솔 나왔었지만 동결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종가에서만 급락 나오는 살짝의 이벤트만 나왔고요.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오늘 오프닝을 써주신 우리 메인 작가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뭐라고 쓰셔주냐면요. 제가 발음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좋은 말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몸과 마음에 보약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부터라도 저도 좀 좋은 말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해, 사랑해, 감사해, 괜찮아 등으로 긍정어로 저도 많이 얘기하면서요. 오늘 외국인 기관계 나쁜 짓 했다. 괜찮아. 내일은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제가 하고 있는 저도 참 저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하지만 행복해, 감사해, 괜찮아는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는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보약을 단단히 챙기는 방법, 긍정적인 생각과 그 언어를 쓰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내일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께 칭찬으로만 일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정리합니다. 코스피 시장이요, 12.85포인트, 동시호가에서 순간적으로 밀렸었죠. 역시 만기 부분은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1946.1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에 굴하지 않고 1.82포인트 상승 마감한 511.6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에 급변 이후에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2원 하락 마감한 1062.9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파생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하락 쪽으로 전환되고 나서 그 정도에서 관망세로 좀 마무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에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적을 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적표 확인하러 갑니다. 운영 원칙,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의 저가 편입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만원 축하드리겠고요. 그런데 25.8%의 목표가에 도달이 돼서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갑니다. 명예전당 갔을까요? 궁금해지고요. CJ가 2.59% 상승 마감으로 16%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6% 상승 마감. 오늘 증권주에 좋은 소식이 좀 훈풍이 있었죠. 우리가 개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양수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GETS가 금일장 0.92% 상승 마감하면서 5.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ICD가 4.97% 상승 마감을 하면서 6.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느 순간 가장 아름답고 이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화케미칼 3.5%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 10% 들어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 4.64% 상승 마감을 하면서 4.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수요일장 승천주로 한국전력이 35,60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요일장 승천주로 가비아가 5,220원에 신규 편입되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BS 컨텐츠 허브가 3.03% 상승 마감을 하면서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 1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가 5.88% 상승 마감하면서 24.5%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근화제약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화제약이 현재 오늘장 종가로 8.9%의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내일 9%를 넘어서 포트의 확정 수익률로 빠져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원익 IPS 25.8%로 2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제외되었죠.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업홀딩스 24.5%로 3위권을 기록합니다. 김영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을 제치고 4위권으로 24%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중소형주의 훈풍이 들어오면서 포트들이 좋은 모습이고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우리가 종목을 승천해서 아마도 처음 봤던 것 같은데요. 19.6%로 5위권을 당당히 5위권 안에 두 종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 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여전히 다시 한번 30%를 올라타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의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나홀로 금메달을 기록하는데요. 이월 멘토가 아쉽게도 명예전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수익률 1위를 기준해서 수익률을 넘어섰을 때만이 명예전당에 들어올 수 있는 원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우리 멘토분들에게 칭찬 일색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나 보니까요. 우리 수익률 1위에 빛나는 이상로 멘토 그리고 명예전당의 나홀로 금메달입니다. 저희가 주식승천 9시로 옮기고 나서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 분께 안녕하십니까? 라는 좋은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못할 것 같겠고요. 자, 앞에서 우리 오프닝 보니까 저도 진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로 멘토. 네. 새해가 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각오 이런 것들 있으셨나요, 혹시? 예, 계획은 항상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시청자분들께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부분이 전문가와 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차이가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코스피가 0.6% 그리고 코스닥이 소폭이나마 강보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은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이죠.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주식 승천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게요. 서울 경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주식승천이니까 당연한 부분일 것 같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멘토들의 성적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 예. 와, 두 종목이나 5위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저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 늘 좀 저력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너무 익절가를 자주 높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굉장히 잘 갈 수 있는 종목군도 사실은 익절돼 버리고 또 그 위에 더 상승하는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수익을 좀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정적인 포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리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몸소 보여드리고자 했던 부분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제가 좀, 늘 안정적인 방법론들을 좀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달려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우리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죠? 근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장 후반에 갑자기 급격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옵션 상품의 어떤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옵션 상품, 즉, 파생 상품의 영향이 현물 시장을 이렇게 치고 흔들 수 있다. 즉, 오늘도 전차, 즉, 대표되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를 마지막에 쭉 밀어 제끼면서 바로 이제 시장의 어떤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옵션 상품의 어떤 상품성 효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대한민국 증시가 조금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당국이 진짜 한국형 토빈세, 즉 단기성 파생상품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네. 과세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 조금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오늘이었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뭐 증시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조금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아직은 거래 대금이 좀 미비하다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좀 증시가 확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좀 이어져서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 같이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증시 활성화 대책, 거래 시간을 1시간 늘린다고 해서만은 안 되겠죠. 지금 잡고 있는 규제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풀어주셔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요, 오늘장, 사실 급락 조심해라, 프로그램 매도, 이런 얘기도 좀 많았고요. 또 금통위의 불확실성도 해소는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네. 일단 지수적인 부분을 시청자분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보는 게 오늘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우리가 종목군별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1.2%가 빠졌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는 과정을 연거푸 보여주고 왔었는데요. 하지만 근 4거래일 동안에는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불구하고 떨어진다. 그것은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잔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삼성전자의 가장 큰 매수 주체,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삼성기법, 바로 삼로기법을 통해서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요. 네. 가격적인 하단을 제가 항상 196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를 가격을 이부 2000포인트였죠. 그래서 상단 밴드를 여기로 잡아 드렸었는데, 현재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 지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은 올리기에는 조금 더 시장이 좀 부대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급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부분을 좀 더 회복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전형적으로 빠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더 비중 조절이 필수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도 같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상로 멘토의 오늘장 대응 좀 보겠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기 앞선에 저희가 하단에서 조금 자막이 잘못 나가서 다시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 러브콜은 받았지만 동시효과에 같이 밀렸기 때문에 4월 만에 반등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시작합니다. 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금 종목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편입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종목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시청자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편입이 안 된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진장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전 시간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주적인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부근 1890원대가 저점으로 형성이 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놓쳤다. 그죠? 상당히 아쉬운데, 현재 관점에서 만약에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바닥군이 확실하다. 그렇게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군은 최근의 트렌드라는 거죠. 최근에 대부분의 트렌드가 이렇게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과매도 구간을 형성하고 난 다음 다시 크게 이렇게 올리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홀딩스 마찬가지고 할인 같은 종목군도 이렇게 한번 크게 빼고 난 다음에 올린다는 거죠.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최근의 패턴은 바로 이런 개별적인 패턴 상당히 유효하게 우리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전 시간에 이익 실현했던 종목군이 있었죠. 그래서 익절가를 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방송을 통해서는 이익 실현이 좀 나왔었는데, 한국어 컴퓨터 한번 같이 볼게요. 한국어 컴퓨터 2개의 호재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태블릿 4개에 대해서 한글 오피스를 공급한다라는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더는 터치 입력 장치를 특허를 취득했다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두 번의 큰 양봉을 형성하고 또다시 오늘 9일 날이죠. 장이 마감되고 난 다음에 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뉴스에서 터치스크린 장치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뉴스가 3시가 넘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형적인 주가를 올리기 위한 신호라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군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은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 속에서 다른 종목군들을 좀 언급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에 지금 보유되어 있는 종목군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딱 2가지 종목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 한진중공업 홀딩스에 대해서 좋아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량도 없고 저런 종목을 왜 들고 나왔을까 처음에 좀 왜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종목이란 것은 예각을 세웠다가 둔각을 만들고 다시 예각을 세우고 둔각을 만들고 다시 예각을 세우고 둔각을 만들고 다시 예각을 세우는, 즉 예각과 둔각의 반복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은 이 둔각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고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래량 없었지만 결국 둔각 과정에서 크게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예각을 세워나가는 모습들, 거래량을 키워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빠르게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진 그룹주들이 이제 어떤 그룹 구조 재편을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조금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그룹 자체가 동반 상승세를 가지고 오고 있죠. 예, 특히 한진중공업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정 없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포트 편입 때문에 지금 조금, 포트에서 제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근화제약인데, 근화제약 역시, 조정과 상승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즉, 조정에서 조정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둔각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다시 둔각, 그리고, 다시 상승을 반복하는 종목군인데요.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지금 8% 정도 수익 중인데, 사실은 포트의 어떤 재편 때문에 여러분들 편입해서 제외하는 것이지, 이 종목에 대한 우려나, 안 좋은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포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군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즉, 익절가만 잘 잡아 나가시면, 손해 없이, 그 다음에, 추세는 추세대로 다, 킵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 자꾸 조금씩 높이세요. 종목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지금 손절선은 한 24,800원 선 부근까지 잡아놓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포트에 저희가 운영 원칙상에서 근화제약이
제외되는 것 뿐이고요. 이익 실현 가격으로 24,800원을 올려놓고 대응한다라면 좀 더 보유하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이 준비한 그 시간입니다. 두 분의 시황강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그에 따른 종목도 발굴하는 그 시간이겠죠.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혔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상로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시청자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타이어 3사가 타이어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원재료인 국제 고무 가격이 2년 연속 급락세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가격은 소폭 내리거나 거의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타이어 3사의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타이어 전문숍에서는 국산 타이어 가격은 고무값 하락세만큼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타이어 가격이 국제 고무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초고성능 타이어 확산과 타이어의 대형화, 과점 체제인 시장 특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 원자재 쪽에 집중을 하면서 국제 고무 가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한국 타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타이어를 언급해 주셨고요. 예병구면 또 이에 맞섭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넥센 타이어. 예. 넥센 타이어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두 분이 금호 타이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룹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두 분과 함께요. 일단 먼저 언급해 주신 타이어 쪽 국제 이 고무 가격과 함께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좀 더 묶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관련된 업황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그래요. 저는 아직 타이어를 올해는 안 바꿔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스노우 타이어를 바꿀까 하다가 확실히 좀 비용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 바꿨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본의 원자재 값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가는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준비했던 것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뉴스를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국제 고무 가격에 대한 추이를 잠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2013년 1월 9일 날 297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265엔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고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냐면 3분기, 2분기 때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좀 더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저렴하게 기름을 사오면 3분기 때 혜택, 베네핏을 받는 것처럼 고무도 똑같습니다. 한 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구간을 봤을 때 현재 이런 고무 가격의 추이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3분기에 우리의 기대만큼의 실적은 안 나왔었지만 4분기의 실적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추론해보자 라는 뜻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국제 고무 가격이 뿐만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는 제가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속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무 가격 그리고 합성 고무 가격까지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우리가 합성 고무 그리고 천연 고무 거기에 부다티엔까지 합쳐서 타이어를 생산을 해내는데 국제 고무, 지금 천연 고무와 지금 합성 고무가 같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부다티엔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 자체는 이런 타이어 업종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본의 토요타가 그리고 혼다가 가장 많이 올랐던 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오르면서. 하지만 한편에서 또 더 많이 오른 게 바로 타이어 업체거든요.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50%, 160%까지 올랐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타이어 업종, 우리나라의 타이어 업종도 추가적인 상승 국면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요, 우리가 무엇인가의 소비자 제품, 저희가 지갑을 열어서 지불을 하게 되면 무언가의 상품을 얻게 되는데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본적인 그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재료값이 많다라는 것은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원재 재료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같이 팔게 되면 같은 가격에 팔면 많은 마진을 가져오거든요. 실적 쪽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예병구면 또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구리, 니켈, 또 철광석도 있고요. 하지만 뭐 곡물가도 있고요. 충분히 최근에 많이 안정화됐어요. 기본적인 이 재료들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 어떤 이제 이슈는 이상로 멘토님이 잡아오셨는데, 네. 사실 타이어에 대해서 저만큼 잘하는 그렇지. 멘토는 없다라고 그렇죠. 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타이어가 지금 왜 전반적으로 어떤 타이어 제조사들이 어떤 큰 마진을 취하고 있고 이상로 멘토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타이어 제조회사들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하위 계층을 소비자, 그 다음에 최상위 계층을 제조자라고 봤을 때 마진폭은 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어떤 타이어 구조 업계상 마진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역삼각형이에요. 제조사가 제일 큰 마진을 취하고 중간 유통 단계에서 최종 유통 단계까지 갈수록 마진폭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라인 판매에 대한 확산 때문이죠. 사실은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가격들이 거의 다 오픈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판매점보다는 제조사가 더 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조금 이제 선진화돼 갈수록 UHP 타이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시리즈가 얇은, 그러니까 즉 펑크가 나도 핸들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살짝 주저앉는 정도의 UHP 타이어들이 고성능 타이어라고 이제 불리는데, 네. 그 고성능 타이어들이 전반적으로 자동차들이 이제 휠 인치 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고성능 타이어들이 공급이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진이 좋아요. 이 고성능 타이어들이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이상로 멘토님이 앞으로 타이어 제조 회사들의 어떤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왜? 실적적인 부분,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는 건, 그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지금 먼저 얘기하셨던 탑픽 종목이 왜 이 종목으로 선택이 됐는지와 그러면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실적이 상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1, 4분기, 2, 4분기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 그 업황에 대한 실적 자신의 색깔도 좀 언급해 주시고요. 탑픽 종목 이상로 멘토의 한국 타이어부터 좀 상세하게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발에 나이키가 있다면 타이어에는 한국 타이어가 있다. 이런 말이 많죠. 그만큼 일단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또 한국 타이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신흥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 금호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넥센 타이어라고 할 때 그럼 한국 타이어는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점유율이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하, 네. 그렇겠죠. 근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신제품을 내놨던 그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연비 향상,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UHD 타이어,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슈를 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더라도 곧장 한국 타이어 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국 타이어 조금 비싸서라고 생각을 했는 부분도 지금은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이 접근하기 쉽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타이어에 지금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한계는 3분기까지의 실적만을 보자고요. 3분기까지의 실적만을 봤을 때 현재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PR 12배 구간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4.3배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대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9.5배로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놓여있다. 동종업종 대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가치 자체는 붙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었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이 64,000원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지금 PER 10배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로 올라오지 못하고 하단에서 지금 패턴 자체가 쌍바닥 권역을 이루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의 수급적인 부분이 누가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간에 먼저 수급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보였었고 거기에 외국인이 뒤따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4분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한국타이어는 이미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위에 있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으로 한국타이어가 그래도 성적이 제일 높게 주가 상승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타이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칭이 아닙니다. 이분은 진짜 타칭으로 타이어 박사라고 해도 되는 분입니다. 이쪽 업계에 종사도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예병금 멘토를 통해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말고 넥센타이어가 탑픽된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전체적인 의견에서 이제 아까 전에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국제 고무 가격도 하락했고, 그런데 타이어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순이익적인 측면. 네. 그리고 최근 들어 부터디엔 가격이 사실은 조금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대한유화라든가, 그 다음에, 금호석유, 요런, 점들 살펴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 빠진 이유가 바로 부타디엔 가격이 바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어 업황 굉장히 조금 튼실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넥센 타이어를 꼽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물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지 않다라고 보시죠. 네.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실물 경기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다 보면 싼 가격의 타이어를 좀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에 비해서 넥센 타이어가 본격적인 마케팅과 더불어 이제 굉장히 싼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주로 이제 공급처가 뚜렷합니다. 타이어 오뱅크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그 신발보다 싼 타이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맞아요. 쪽에 공급이 되고 있고 판매처들이 뚜렷한 데다가 넥센 타이어 또 직영점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넥센 타이어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떤 시민의 어떤 서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서도 활성화를 띄었지만 또 넥센 타이어가 전에는 이제 그 자동차 OE 제품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면 자동차 OE용 타이어로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에서도 어떤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즉 인지도가 지금 쌓여 나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판매량 1위의 타이어가 뭐였느냐 하면 금호 타이어하고 팔켄 타이어였습니다. 일본산. 그래요? 예. 미국 애프터마켓 시장 타이어 점유율 1위가 바로 일본의 팔켄 타이어와 한국의 금호 타이어가 네. 삐까삐까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호주산 올림픽 스프린터 카는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그 세 군데가 경쟁 체제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 세 군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 그러니까 제일 싸다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이 되었고 싸면서도 품질이 좋다. 즉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네.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성비가 좋다는 측면에서 어떤 판매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다면 이제 넥센 타이어 가격 대비 성능 괜찮고 그다음에 국제적 브랜드로서 이미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차트상 구간에서 크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차트를 전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각도를 죽여놓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주봉에서 보시면 긴 횡보 구간이 아니라 상승 속에서의 어떤 이제 둔각이 만들어졌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넥센 타이어 저는 제2의 도약계가 분명히 올해 이제 2014년도에 펼쳐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타이어 업황 자체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올해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는 주도 업종 중에 한 해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원자재 얘기 좀 해보자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가 하향 안정세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게 이제 곡물가 부분의 음식료도 해당이 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상무 멘토. 네. 자, 원자재 쪽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업황들이나 업종도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산업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전기 전자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근간 자체가 가공부역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걸 재가공해서 판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미세 부품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고 난 다음 이것을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역수출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세 부품 자체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다시 한 번 더 개런티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게 아니고 원재료, 말 그대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생산을 해내는 데는 어딜까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 업종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도 제가 저번 주에는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렸죠.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만들어내는 가공식품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종목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원재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군을 준비한 만큼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예병근 멘토를 통해서요, 다른 업종들, 특히나 곡물가로 인해서 음식료들 다시 한번 작년에 연초의 상승세만큼 다시 두드러진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업종 중에 또 좋은 건 없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살이 있다 보니까 자꾸 먹는 쪽으로 조금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먹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곡물가, 잠깐만. 음식 생각을 제가 좀. 음식 생각을 좀 하신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목이 팍 메이네요. 네, 네. 자, 일단 곡물 가격이 뭐 조금 안정화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곡물 시장에서 어떤 우위를 좀 차지하면서 우리가 아무래도 근접 국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 즉 우호적인 측면, 그리고 네. 이익적인 측면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음식료 업황 굉장히 괜찮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 이유도 국제 곡물 가격의 안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웃 나라, 이제 뭐 가까운 나라죠. 중국이 어떤 곡물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많은 선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상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딱 뭐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커피 전문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커피 전문점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점.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커피 에티오피아나 뭐 브라질 뭐 이런 커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 커피를, 이제 따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저임금의 어떤 노동력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해 본다면, 이 커피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 사실 타이어보다 더 더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왜? 저희가 뭐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한 잔 마시는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대 사이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그 원자재는 원 곡물은 뭐 커피 원두는 정말 얼마 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동서 주가가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의 어떤 인상, 그리고 커피 가격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은 이런 회사의 이익은 좀 극대화될 것이고 장기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것도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한 내용입니다. 예. 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결론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자재가 하향 안정세로 실적에는 분명히 긍정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한 해 동안 좀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상로 멘토. 네. 곡물가들의 안정화가 올해 한 해 정도라도 지속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 간다고 봐야죠. 간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차피 뭐 우리가 CBC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이 케이스에는 이게 맞고 이 케이스는 이게 맞다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 자체가 여기에서는 무조건 큰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세를 한번 가지고 시작이 되는 부분에서는 크게 급변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느리게 급변한다는 거죠. 벌써 이미 하락 추세의 대안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금부터,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금속부터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다른 곡물도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지, 곡물만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금속 가격을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이 가장 수입을 많이 해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의 증시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은 느려지고 아직까지는 크게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키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들어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올해도 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답니다. 고무값 하락 덕본 타이어 업체 올해도 웃을 수 있을까라는 의견 속에서 두 분 다 결론은 웃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는요, 원자재 수입 및 수익성 개선 효과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타이어 브랜드 가치를 보자라는 의견 속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예병금 멘토는 마진 좋은 제조사의 주가는 긍정적이다. 그것을 놓고 본다면 넥센 타이어를 탑픽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타이어 종목을 매매하셔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요, 두 분이 준비한 배틀 형식의 싸움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상로 멘토는 무림페이퍼를, 예병금 멘토는 퍼스텍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원자재 얘기를 좀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 목재 가격과 종이 가격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로 멘토의 무림페이퍼 먼저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펄프 가격, 바로 목재 가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재 가격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1년 기준이고, 지금 원자재 가격을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그죠? 목재 가격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2분기, 그리고 2분기에 가장 저점을 찍고, 지금은 오히려 오르는 추세대 안에 놓여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 분기에서 거기에 대한 가격 하락 자체가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한 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시간차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 목재 가격은 저렴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주가를 보시기 전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무림 PMP 지분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림페이퍼 말 그대로 종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대신 페이퍼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회사는 백상지나 아트지의 상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PMP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특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점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 어떤 특성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가장 좋겠고요. 근데 왜 하필 또 무림페이퍼를 가지고 왔냐면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연결 실적으로 다 실적이 잡힌다는 거죠. 무림페이퍼 많이 올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은 아직까지 더 오를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군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공장 자체도 체질 자체를 변경시키면서 지금은 좀 더 고부가 가치군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죠. 제가 항상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 그런 차트이기도 하고요. 같이 오늘도 삼선 바로 월요일마다는 대박 플러스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건데, 삼록기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3,050원대고,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가 3,170원이에요. 지금 잠시만요. 네. 이 가격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가 갑자기 제가 3,320원. 자, 가격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시청자분들 앞에서 긴장이 돼서 숫자가 잘 안 눌러집니다. 지금.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한번 같이 차트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50원 자리에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갭이 한번 발생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났지만 그 다음날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단의 거래량을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게요. 거래량을 보시면 오를 때 거래량이 확 올랐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라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다시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저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단 밴드 3,320원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될 때 한 번도 오버히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의 물량은 이 사이에 반복되는 구간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세력이 클수록 주가는 크게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옆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박스권이 길어질수록 이 종목군은 크게 많이 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무림페인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봉으로 한 개만 더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1월 2일 날, 그리고 12월 30일 날 분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가 바닥권이었고요. 이날인데요. 이날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올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봉상에도 이날 거래량 없이 그냥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군은 매수 타이밍으로 우리가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 들어보죠. 예. 매매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단 밴드 바로 3,060원, 3,050원을 매수가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지금은 오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판단하고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오버 베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밴드를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그래서 3,200원 중간 밴드 매수가로 정해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 무조건 뚫린다 보고 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더 길게 러프하게 3,000원까지 좀 길게 좀 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상로 멘토의 무림페이퍼 원자재 안정세와 함께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포트의 편입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예병건 멘토의 퍼스트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드론이라는 어떤 무인항공 정찰기죠. 그거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어떤 MBC 9시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드론이 지금 산업 전반에, 처음에는 이제 이게 어떤 정찰기로서 활용을 되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이제 큰, 대형 서적 회사죠. 그 서적 회사에서 지금 이, 드론을 택배용, 직원으로 어떤 채택을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드론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 드론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또 쓰일 것이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택배를 하루 만에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 즉 하루 내에 배달을 한다는,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배달이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드론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요. 그렇다면 이 무인항공 제어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이 무인항공 제어 시스템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퍼스텍의 이제 자회사죠. 유콘 시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자회사가 이런 사업 부분에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이 퍼스텍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늘 대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이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이제 그 장성택 숙청 사건이 또 있을 것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물론 그것은 뭐 어디까지나 짐작이고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네. 분위기 자체상은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위험 요소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본다면 단기적인 모멘텀도 훌륭하지만 이 드론이라는 부분에서 무인항공 제어 시스템이라는 부분에서는 중장기적 모멘텀도 충분히 부과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사 올 한 해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이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가격대 잡아 드릴게요. 네. 오늘 종가가 1,90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1,905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매수가를 1,900원 선상에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2,33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00원. 이 1,800원이 무너지면 아무래도 그 밑에 1,700원 부근까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1,8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좀 비대가 많이 되죠. 막 이제 지금 막 택배 회사에서도 느낌 고용을 왔어요. 한다고 그러고. 느낌 오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 올 한 해 꼭 좀 주목해 보시리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비연금 멘트 퍼스트액을 얘기를 들으면서 드론? 도대체 아마존닷컴에서 뭘 한다는 거야? 그리고 딱 봤거든요. 인터넷에 상세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보니까요, 매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에게 딱 좋은 배송 시스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 그리고 예병금 멘토와 함께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를 마면은 내일 금요일장 잘 대응하셨다가 주식 순천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